와봐요. 수영 시작. 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독서와 글쓰기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보다 중요한 것 너무나 많이 있겠죠. 생명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사랑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생존도 중요하겠고요. 직업, 부모, 자식, 모든 중요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늘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교육과 학습과 관계되어져서 우리가 독서를 할 때, 글쓰기를 할 때, 우리가 교육과 학습을 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교육과 학습적인 면에서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꿈과 비전과도 연관되어 있고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역량입니다. 역량 중에서도 오늘 포인트는 생각하는 역량, 인지 역량, 사고 역량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이는 화면은 어저께 오늘이 6월 4일이죠. 6월 3일 수요일 오후 한 5시경에 사랑이와 함께 한강을 찾아서 패들보드를 한 40분, 50분 정도 타고 왔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5월 30일에 호아가 필리핀에서 입국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들도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질본에 문의해보니 자가 격리자의 가족은 자가 격리자가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받은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조심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다양한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과 만나는 그러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심한다라는 차원으로 지난 5일간 집에서 스스로 자가 격리에 들어갔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는 홈스쿨을 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은 정말로 일어나자마자 동네를 쏘다니면서 산책하고 놀고 마당에서 놀고 상가에 가서 우리 동네 어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사랑의 일상이거든요. 점심 먹고는 또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은요 동네 사람들 집에 가서 먹고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매일 이렇게 놔도는 우리 사랑이가 과연 집에서 자가격리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나름 그러한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빠 엄마에게 자주 들어서인지 그래도 마당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더군요. 지난 화요일에 호아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고요. 그리고 어제 수요일 오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그래서 호아를 사랑이를 좀 운동시켜준다라는 차원에서 해가 져가기 전에 잠실을 향했고요. 한강에서 패들보드를 타다 왔습니다. 제가 제 딸인 사랑이에게 호아에게 했던 만큼의 읽기와 쓰기를 시키지 않는 것은 단순히 독서와 글쓰기 그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저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그 역량 가운데 최고의 역량인 생각하는 역량, 사고하는 역량만큼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 역량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은 저의 고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습적인 교육적인 측면의 고민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고민입니다. 신앙적인 그러한 수많은 질문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도 우리가 올바로 사고할 수 없다면, 올바로 생각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육, 학습, 공부에 국한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신앙을 얘기할 때도 왜곡된 시선으로 어떠한 나의 생각의 결과물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똑똑하다고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사고 능력, 바로 본다라는 것, 바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신앙적인 그런 생활, 그런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사고 능력과 생각하는 능력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는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학력이 높냐 낮냐의 부분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그냥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그러한 어른이라 할지라도요,
학력이 전혀 없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능력, 사고가 올바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위를 땄어도 생각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편향되고 너무나도 왜곡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사고의 역량을 가져다 주는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 이유가 절대적이죠.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독서 기술과 방법이 없어도 독서를 통해 새로운 내용이 수용되고 내 기존의 지식과 만나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어떠한 결과로서의 나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글쓰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을 글로 쓰는 가운데 디테일해지고요. 정확하고 명확한 어떤 나만의 생각을 정립해 갈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리도 세워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책 이야기합니다. 저 책은 읽을 필요 없어. 저것도 책이라고 썼냐? 그런데 제가 아이들과 함께 글을 써나가면서 아이들이 쓴 어떤 과정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책을 출판은 할 수 없겠지만 저 아이는 저것을 쓰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성장을 했어. 저는 쓰레기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책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쓰는 과정 속에서 그가 어느 면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논리적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그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의 진보입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과정의 진보요? 그것은 사고 역량의 강화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세워가는 것이죠. 단순히 똑똑해진다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 참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워가는 가운데, 올바른 신앙관을 세워가는 가운데 생각하는 그 지능, 그것이 강화될 때 단순히 IQ가 높다가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볼 때 부분적인 지식, 어떤 일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에게 지금 당장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생각하는 역량입니다.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그의 생각이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는 대화를 통해 그것을 교정해주고 또 수정 보완해 갈 수 있는 기회, 바로 그것이 가정교육을 통해 이루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죠. 사랑이와 함께 한강에서 패들보드를 타면서 또 사랑이는 물에 빠져 수영도 하고요. 5일 만에 외출이었지만 날씨도 따뜻했고요. 그리고 5일 만에 외출이어서 그런지 더 즐거운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코로나가 좀 잦아들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장대은 독서대학의 죄송합니다. 장대은 독서대학의 우리 청취자, 시청자, 구독자분들과 함께 패들보드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패들보드가 5대, 카약까지는 6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은 15명 이상,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요 25명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패들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사고의 역량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 독서와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도하며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공부, 독서, 글쓰기, 그것은 우리의 사고의 역량을 세워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치관과 세계관, 그것을 지금 강조하지 않지만 일면만을 얘기하지만 독서와 글쓰기가 소중한 것은 우리의 사고 역량, 우리의 인지 역량을 세워갈 수 있는 탁월한 기회,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호화와 사랑이 저에게 주어진 2딸, 살며 사랑하며 그들이 배우며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제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이 사고 역량을 세워나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독서든 글쓰기든 아니면 대화든 아니면 놀기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가정의 사고 인지 역량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2020년도의 시간 속에서 올바로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제로 함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